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좋은 후보를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2020 총선 시민 모임 이기훈 기획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셨더라고요. 그 질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정책 질의서는 총 18가지 질문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총선의 특성을 감안해서 국가적 의제와 지역 의제를 골고루 반영해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국가적 의제로는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국민 소환제 도입, 기후 위기에 대한 정책 견해,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정상화와 문화전당 활성화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동조건 격차 해소 방안 등이 담겨져 있고요. 네. 지역 의제로는 강주형 일자리 정책과 견해, 군공항 이전 문제, 5.18 민중항쟁 폄훼와 왜곡을 막기 위한 실천 방안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 모임이 만든 정책을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것 외에 각 후보들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어보는 질문도 담겨져 있고요. 병역이나 납세, 정과 등 후보들의 도덕성의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책 질의서를 후보자들에게 발송을 했는데 답변 회수율은 어느 정도나 됐나요? 지난 1월 22일 날 정책 질의서를 후보들에게 발송했는데요. 선관위에 등록된 AB 후보와 현역 의원 중 이미 사퇴를 했거나 이미 사퇴를 했거나 연락이 안 되는 후보를 제외하고 총 36분에게 질문을 발송했는데 28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회수율은 한 80% 정도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답변지를 받고 나서도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답변을 주신 후보들별로 쟁점 항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 나뉘어져서 정량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평가의 주체인 유권자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고요. 각 후보들의 철학과 소신, 능력과 자질, 문제의식과 대안 제시 능력, 이행 의지와 실천 계획 방안, 그리고 현실성 있는 재원 조달 등을 어떻게 하면 평가 항목에 골고루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다행히 평가에 참여한 유권자위원들이 좋은 후보 선정 방식과 평가 항목을 합의해 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 중에서 또 특히나 눈에 띄는 공약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정책과 공약보다는 각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미 국가와 강주시가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내용들이 많아서 아쉬웠는데요. 현실성 있는 공약으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후보들 공약 중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신규 아파트를 최소한 5년 동안 허가를 중단하는 문제라든지 농민수당을 제도화한다는 문제라든지 일신방직과 전남방직의 이전을 통해서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한다는 공약,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많은 지역의 현실을 감안해서 중소기업형 청년복지 임금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좀 눈여겨볼 만한 공약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선정된 좋은 후보들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 모임이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선은 좋은 후보 웹자보를 만들어서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첫 번째로 지원 목적이고요. 그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후보 당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2020 총선 시민 모임 이기훈 기획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